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볼 작가이자 프로듀서입니다. 혹시 알 수 없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혹은 끝없는 의심이 당신의 삶을 남몰래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을 멈춰 세우는 바로 그 장애물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의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어떻게 우리 내면의 어둠을 끌어안음으로써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얻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삶을 올가매던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깨닫고 그것을 극복할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칼 융은 누구일까요? 그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로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제자였지만 인간의 무의식을 단순히 억압된 욕망의 창고가 아닌 성장과 창조의 원천으로 바라보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간 인물이죠.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검고 짙어진다. 쉽게 말해 우리가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외면하고 무시할수록 그 그림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 숨겨진 부분들은 종종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조종하며 우리를 어딘가에 갇힌 듯한 느낌이나 진정한 자신과 단절된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그림자를 계속해서 무시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 이해를 향한 첫걸음일 뿐이며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숨겨야만 한다고 배워왔던 바로 그 특성들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의 기반이 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잠재력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그림자는 우리의 가족,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삶의 경험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을 점차 밀어내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인적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억압하거나 거부하는 특성과 감정들이 저장되는 마음의 창고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화내는 것은 나쁜 아이나 하는 짓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자란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이 말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분노를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버립니다. 성인이 된 후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며 알 수 없는 분노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가 용기를 내어 내면에 묻어두었던 분노를 탐색한다면 그는 그 안에서 건강한 자기주장과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의 열쇠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성공적인 삶과 건강한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이죠. 융은 개인적 그림자뿐만 아니라 집단적 그림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문화 전체가 공유하는 숨겨진 측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두려움, 편견 또는 선입견 같은 것들이죠.
강인함과 억척스러움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개인의 연약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경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진솔한 감정 교류나 깊은 유대 형성을 방해하는 집단적 그림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그림자는 매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는 사람은 비판에 직면했을 때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고 자신의 창의성을 억누른 사람은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다른 사람을 보며 깊은 질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에 숨겨진 부분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외면당한 채 방치되면 그림자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을 만들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곳을 탐험할 때 당신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강점과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 중 하나는 바로 감정적 격발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며 유독 강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자신감을 갖고 싶다는 내면의 욕망을 스스로 억누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감정적 반응들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와도 같습니다. 융은 그림자가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특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 창의력, 그리고 귀중한 통찰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는 그림자가 두려워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탐험되고 포옹되기를 기다리는 오해받은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림자 작업, 즉 우리 자신의 숨겨진 부분들을 발견하고 되찾는 과정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감정을 탐색하고 감정적 격발의 원인을 파악하며 우리가 억압해온 자질들을 성찰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이 싫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 그림자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칼 융이 제시한 심리적 투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갈등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악하고 열등한 자질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 강력한 통찰은 우리가 외면하려는 자신의 일부가 종종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오해와 긴장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사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원치 않는 특성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신의 일부를 직면하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방어기제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안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의 거만한 태도가 유독 당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를 자기중심적이거나 무례하다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강렬한 반응은 사실 당신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마음 깊이 묻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당신이 동료에게서 본 것은
당신 자신 안에 숨겨진 무언가의 반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통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 비판, 질투와 같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할 기회입니다. 이러한 격렬한 감정들은 종종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관심과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투사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비판이나 방어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이 상황이 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우리가 더 진실하고 동정심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이 종종 우리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사를 발견하는 데는 시간과 자기인식, 그리고 약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님 때문에 정말 화가 났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서 보고 있는 것 중에 나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으며 수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일부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사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그림자에는 사회적 압력이나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숨겨온 긍정적인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군가의 창의성이나 용기를 존경하면서 그 자질들이 당신 안에도 존재하며 단지 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당신의 강점을 되찾고 그것을 더 자신감 있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사와 씨름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이 어둠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용기와 인내를 요구하지만 그 보상은 심오합니다. 당신의 투사를 직면하고 숨겨왔던 자신의 일부를 끌어안음으로써 당신은 더 깊은 자기인식, 감정적 회복력, 그리고 더 진실한 관계를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가장 어두운 특성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 모습들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여는 열쇠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 성장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뒤집는 발상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숨기는 자신의 일부가 단지 결점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창의성, 자신감, 자기주장과 같은 강력한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은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도록 초대합니다. 그림자를 약점의 집합체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의 셈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두려움이나 판단 대신 호기심과 개방성으로 그림자 작업에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자기 주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문화,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은 수능을 요구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기 주장은 때로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건방진 것으로 부정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질을 억누르고 그림자 속에 숨깁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이 그림자 밖으로 나와 빛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귀중한 강점이 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옹호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창의성 또한 사회적 압력이나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종종 그림자 속에 묻히는 또 다른 자질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술적인 꿈을 좇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좌절감이나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끌어안을 때 그들은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혁신과 자기 표현의 깊은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이러한 숨겨진 부분들을 통합함으로써 그가 심리적 온전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개인적 성장은 우리가 누구인지의 특정 측면을 거부하거나 숨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모든 부분을 포용하고 함께 작업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목표는 당신 자신의 가장 완전하고 진실한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융은 그림자는 전체 자아 인격에 도전하는 도덕적 문제이다. 상당한 도덕적 노력 없이는 아무도 그림자를 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림자 작업은 힘든 일입니다. 오랫동안 무시하거나 묻어두었던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하고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자 속에 숨겨진 긍정적인 자질들을 되찾음으로써 우리는 힘, 창의성, 그리고 회복력의 새로운 원천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가 삶의 도전들을 더 유연하고 진정성 있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인지의 전체 범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긍정적인 그림자 특성을 식별하고 되찾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여기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당신이 존경하거나 심지어 부질투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두드러지는 자질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특성들이 당신 안에도 존재하지만 숨겨져 있거나 미개발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를 성찰하는 것은 당신의 그림자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가리켜 줄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에게 강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일으킬 때 그 반응이 당신 자신의 숨겨진 자질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종종 우리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들이 바로 우리가 그림자 속에 묻어둔 것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대신 목표는 그것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함께 작업함으로써 당신은 개인적 성장과 자기인식을 위해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더 균형 잡히고 회복력 있으며 충만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너무 깊이 묻어두어 거의 알아보지도 못하는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림자 작업은 깊은 개인적 성장과 성취를 약속하지만 그 여정은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불편해지면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사실은 더 큰 자기인식과 숨겨진 강점을 여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그림자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마주할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인격의 어두운 측면을 현재하고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림자 작업은 우리가 오랫동안 피하거나 부인해온 자신의 일부를 직면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종종 첫 번째 단계는 저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를 보호하며 자기 성찰은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에 도전할 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사실 신호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무언가, 즉 치유와 통합이 필요한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용기와 친절함,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불편하거나 유지하고 싶은 이미지와 모순되는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발견들을 판단이 아닌 연민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숨겨진 부분들을 친절함으로 만날 때 당신은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수치심 또는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장애물로 보는 대신 관심이 필요한 영역을 가리키는 신호로 인식하십시오. 이러한 감정들을 피하는 대신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치유의 문을 엽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그림자 작업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압도당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여기서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과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관찰하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며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림자 작업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숨겨온 특성들은 사회나 우리의 과거 경험이 우리에게 거부하라고 가르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부분들을 비난하는 대신 호기심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더 깊은 이해와 치유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림자의 한 겹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긴 협상 과정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우리가 무의식적인 마음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더 많은 숨겨진 부분들을 천천히 인식 속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작업이 처음이라면 작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바로 뛰어드는 대신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짜증이나 판단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순간들은 당신의 그림자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에 더 익숙해지면 당신 자신의 더 깊은 측면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저널링, 즉 일기를 쓰는 것은 그림자 작업을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글쓰기는 그렇지 않으면 숨겨져 있을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완벽함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유롭게 쓰십시오. 당신이 피해왔던 자신의 일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패턴이나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펜과 종이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안의 그림자는 개인적 성장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이 그림자 작업을 하는데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림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것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저널링입니다. 생각을 적는 것은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숨겨지거나 무시되었을 수 있는 자신의 일부를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 저널링은 완벽한 문장을 쓰거나 상세한 일기를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페이지 위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검열되지 않은 표현은 그렇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았을 반응이나 행동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 저널링을 시작하려면 매일 방해받지 않고 글을 쓸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당신에게 강한 감정을 유발한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가? 나는 왜 그런 식으로 반응했는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해 성찰하면서
당신은 피해왔거나 부인해온 자신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저널링과 함께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판단 없이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름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투사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무시할 때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간단한 마음 챙김 연습은 하루에 몇 번 잠시 멈추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연습은 당신의 그림자를 탐색하는 또 다른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을 정말 짜증나게 하거나 좌절시킬 때를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한 일에만 집중하는 대신 내면으로 눈을 돌려 내가 이 사람에게서 보고 있는 것 중에 나 자신이 부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하십시오. 이 간단한 전환은 당신의 그림자에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정직과 자기 연민으로 그림자 작업에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다른 측면들을 발견하면서 비판이 아닌 호기심으로 이러한 발견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그림자 작업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생각과 감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특히 무언가 강한 반응을 유발할 때 잠시 멈추고 감정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하루에 대해 일기를 쓰며 나타난 통찰력이나 감정적 패턴을 기록하십시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저항이나 불편함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잠재의식 속에 중요한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올 때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며 당신이 내딛는 각 작은 발걸음은 자기인식과 성장의 길에서 거둔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넘어 왜 어떤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울림을 주는 걸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자신에 대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신화, 책, 그리고 전설은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자신의 일부, 즉 칼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것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잘 알려진 예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지킬 박사는 자신을 거칠고 사악한 버전인 하이드 씨로 변신시키는 무략을 만듭니다. 이 변신은 우리가 인격의 어두운 측면을 억압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는 것은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균형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숨겨진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토록 강력하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과 우리가 거부하는 자신의 일부 사이의 내적 싸움이라는 보편적인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지킬 박사가 자신의 선과 악의 측면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실패하며 우리에게 그림자를 제거하는 대신 그것을 포용하고 함께 작업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전 세계의 신화 또한 그림자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북유럽 신화의 로키나 아메리카 원주민 이야기의 코요테와 같은 트릭스터 캐릭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캐릭터들은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혼돈, 속임수, 장난과 같은 자질을 구현합니다. 하지만 트릭스터는 또한 변화와 성장의 동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가 우리와 주변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할 수 있는 자신의 일부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캐릭터들의 투쟁에 공감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와 신화를 사용하는 것은 그림자 작업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캐릭터나 이야기가 당신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그림자 속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성찰하는 것은 숨겨진 감정, 욕망 또는 행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악당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자신 안에 비슷한 특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그림자 작업을 하는 것은 당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상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가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의해 공유되는 집단적 그림자라는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편견, 폭력, 불의와 같이 우리가 종종 무시하거나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문화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사회가 집단적 그림자를 다루는 것을 피할 때 그것은 분열, 오해, 심지어 커져가는 불평등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이러한 해로운 행동들이 종종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로서 진정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측면들을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영적 수준에서 마주해야 합니다. 융은 자신의 개인적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며 거기서부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숨겨진 두려움과 편견에 맞설 때 당신은 그것들이 경제적 안정이나 의료와 같은 더 큰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개인적 성장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집단적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대화를 나누고 실수를 인정하며 역사적 과오를 책임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융은 세상은 여전히 희생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 안에서 직면하기를 꺼리는 것들에 대해 종종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점을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해결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개인적 그림자와 집단적 그림자를 모두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이 제안한 대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두려움과 편견이 더 큰 사회적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인식은 우리가 행동을 취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의식적인 편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직장,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불공평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 자신을 숨기거나 무시하려고 했던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당신의 모든 부분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균형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온전해지는 것이 개인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억압해온 것들을 포함하여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정신 건강과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이 함께 모일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해지거나 결점을 없애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원치 않는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더 많은 내면의 평화와 자기인식을 가지고 균형 있게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림자, 즉 숨겨지고 종종 무시되는 인격의 일부를 마주하는 것의 이점은 엄청납니다. 그림자를 알게 되면서 당신은 감정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삶의 도전을 다루기가 더 쉬워지고 오래된 해로운 패턴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을 하는 큰 이점 중 하나는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 더 공감하게 되고 덜 비판적이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이나 좌절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대신 더 정직하고 충실한 방식으로 그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들은 종종 깊은 자유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압력이나 자신의 제한적인 신념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 내면의 자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숨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지 않고 더 진정성 있게 살도록 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계속됩니다.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의 특정 측면을 인식하게 되면 새로운 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융은 긴 협상 과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림자 작업이 무의식적인 마음과의 계속적인 대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함과 통합감을 찾고 있다면 이 간단한 시각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밝고 평화로운 장소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당신 앞에는 거울이 있지만 당신의 반사된 모습을 보는 대신 그림자 같은 형상을 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 형상은 당신이 무시하거나 두려워했던 자신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외면하는 대신 거울을 통해 걸어가 이 그림자와 합쳐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어떤 불편함이든 평화와 완전함으로 바뀌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눈을 뜰 때 그 온전함의 느낌을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완전하고 진정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심리적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통합하고 빛을 비춥니다. 칼 융의 그림자 개념에 대한 우리의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그림자 작업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성장과 자기 발견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속적인 과정은 자기 인식, 감정적 힘, 그리고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림자를 포용하는 것이 어떻게 더 진정성 있고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 발견의 길은 당신이 탐험할 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이 아끼는 사람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들의 길에도 작은 빛을 비추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발견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그림자 작업 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든 이미 그 영향을 경험했든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용한다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더 충만해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이 빛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